오늘은 챕터 6의 파트 2를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에틸렌과 HBr 두 개의 에디션 반응을 통해서 브로모에탄이라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반응을 가지고 일반 화학에서 상당히 좀 연계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리뷰를 할 텐데요. 이렇게 유기화학에서 네 가지의 중요한 반응 형태 중에서 에틸렌과 HBr에 의한 브로모에탄은 에디션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반응은 에디션 반응에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에틸렌이라는 리에이전트를 중심으로 보면 HBr이라는 일렉트로파일 애시드라는 것이죠. 와의 에디션 반응이기 때문에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파이 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파이 오비탈에 대한 이야기, 즉 그 더블 본드에서 시그마 본드와 또 하나는 그 파이 본드 중에서 파이 본드에 해당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리절트라는 이야기는 그 시그마 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이게 더블 본드이기 때문에 시그마 본드는 sp2,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되어 있는 본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더블 본드는 싱글 본드보다 좀 더 반응물에 대한 반응성이 높다. 그러니까 쉽게 리에이전트와 반응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 이유는 일렉트론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싱글 본드인 경우는 한 쌍 두 개의 일렉트론을 쉐어링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더블 본드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네 개의 일렉트론을 쉐어링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일렉트론이 많고 특히 네 개 중에서 두 개는 파이 본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에너지만 있어도 한 쌍의 파이 본드가 끊어지면서 나오는 로페 일렉트론이 에디션 반응의 반응성을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성을 갖는다 하는 걸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카본과 카본의 싱글 본드가 있는, 즉 시그마 본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죠. 여기는 CH3, CH3 에탄이 되겠는데요. 이때 시그마 본드인 경우는 카본의 뉴클리어 두 개가 헤드온을 통해서 시그마 본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오비탈이 두 개 카본의 뉴클리어에 상당히 좀 프로텍션을 하고 있는 그런 쉘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에틸렌 같은 경우는 더블 본드가 있고 하나는 싱글 본드, 하나는 파이 본드로 되어 있지만 이 중에 이 파이 오비탈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인터랙션에 의한 파이 본드는 뉴클리어랑은 조금 더 쉘팅하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 본드는 훨씬 시그마 본드보다는 더 쉽게 프리한 그런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 본드를 갖고 있는 더블 본드인 경우는 본드 자체가 위크하기도 하지만 이 파이 본드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일렉트론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반응성이 높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커니즘, 투 스텝에 대한 메커니즘이 이제 화학적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에틸렌에 있는 더블 본드에서 시그마 본드는 좀 더 안정하기 때문에 파이 본드가 먼저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경우는 왼쪽에 있는 카본의 그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경우고, 오른쪽에 파이 본드가 끊어진 한 쌍의 롬페 일렉트론이 애시드에 해당되는 HBr의 하이드로젠을 어택을 하는, 이게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왼쪽에 있는 카본에는 플러스, 왜냐 오른쪽에 있는 카본에 일렉트론 한 쌍을 줬기 때문에 왼쪽 카본은 플러스를 띄고 있는 카보케타이온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렇게 되면 이 HBr에서 프로토네이션이 되고 남는 Br-는 새로운 뉴클리오 파일이 되는 것이죠. 루이스 베이스가 되어서
왼쪽 카본에 있는 카보케타이온을 아주 빠른 속도로 어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최종 프로덕트인 브로모에탄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전체 반응은 2스텝으로 진행이 되고 카보케타이온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반응보다는 두 번째 반응의 반응 속도가 더 빠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에틸렌의 일렉트로필릭 에디션에 의한, 즉 HBr의 애시드이기 때문에 일렉트로파일이죠. HBr 일렉트로필릭 에디션에 의한 그 메커니즘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렉트론이 많은 사이트, 즉 뉴클레오파일이죠. 에틸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일렉트론이 디피션트한 사이트는 HBr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중에 프로톤인 H, 하이드로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두 개의 폴라 리액션에 의해서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터미디에이트로 만들어지는 카보케타이온이라 하면 결국은 6개의 일렉트론을 쉐어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외각 아우터 쉘에 2개의 일렉트론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 따라서 Br-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뉴클레오파일인 Br-가 인터미디에이트인 카보케타이온에 아주 쉽게 두 번째 단계에서 빠른 속도로 에디션이 되면 최종 프로덕트가 브로모에탄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한 쌍의 일렉트론, 즉 파이본드가 끊어지면서 만들어지는 한 쌍의 롬페 일렉트론이 뉴클레오파일로부터 일렉트로파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 화살표가 그 끝이 향하는 쪽이 일렉트로파일이 되는 것이고, 그 반대쪽이 뉴클레오파일이 되는 것이죠. 옥시전의 롬페 일렉트론이 이쪽에 일렉트로파일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 나이트로젠의 롬페 일렉트론이 이쪽에 일렉트로파일. 요거는 카본 자체가 N아이온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역시 카바 N아이온 자체도 아주 스트롱한 그런 뉴클레오파일이 되는 것이죠. 일렉트로파일로 이동을 하는 것이고, 좀 전에 설명했던 에틸렌 같은 경우는 파이본드가 하나 끊어지면서 만들어지는 한 쌍의 롬페 일렉트론이 뉴클레오파일이 되어서 일렉트로파일, 즉 HBr의 프로톤, 하이드로젠을 어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클레오파일이 어택을 했을 때 요거 같은 경우는 뉴클레오파일이 마이너스죠. 옥사이드 마이너스인 경우는 에디션이 된 이후는 일렉트론을 프로톤 쪽에 뺏겼기 때문에 뉴트럴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는 뉴트럴로 변하는 것이고, 만약에 뉴트럴한 옥시전이나 나이트로젠이 어택을 한 경우는 에디션이 된 이유는 나이트로젠 플러스 혹은 옥시전 플러스, 이렇게 꼭 차지가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뭐 좀 전에 요거는 이제 그 루이스 애시드가 어떻게 차지가 변하느냐 하는데, 옥소니움 캐타이온 OH3 플러스인 것이죠. 에틸렌이라는 뉴클레오파일이 프로톤을 어택을 하게 되면 이 옥소니움 캐타이온은 뉴트럴이 되는 것이죠. 일렉트론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애시드 베이스 반응에 의해서 옥텟 룰을 항상 따라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 에틸렌과 HBr에 의한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을 통해서 일반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엔탈피, 엔트로피, 프리깁스 에너지에 대한 그 개념을 한 번 더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화살표가 오른쪽 왼쪽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조금 포맷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A와 B라는 리에이전트가 반응을 해서 C와 D라는 프로덕트가 나올 때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이 있고, 이퀴리bri엄 상태에서 다시 왼쪽 출발 물질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콘스턴트, 즉 이퀴리bri엄 콘스턴트인 경우는 리에이전트인 A의 농도, B의 농도를 분모로 두고, 분자는 프로덕트인 C의 농도, D의 농도를 분자로 두게 되면
constant of equivalent, 즉 평행 상수를 우리가 산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K equivalent 값이 1보다 높다는 의미는 프로덕트의 농도가 출발 물질 리에이전트의 농도보다는 높다는 것이죠. 즉 반응은 출발 물질로부터 프로덕트 쪽으로 좀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그게 K equivalent 값이 2보다 높은 경우, 반대인 경우는 1보다 낮은 경우는 리버서블한 그런 리버스 다이렉션 쪽으로, 출발 물질 쪽으로 역반응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서 리에이전트의 농도가 프로덕트 농도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죠. K 이퀴벌런트 값이 1인 경우는 정확하게 이퀴벌런트에 도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에이전트나 프로덕트의 농도가 거의 유사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반응의 그 이퀴벌런트 값, 그 상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고, 반응의 속도라든지 에너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개념을 설명할 텐데요. 첫 번째가 깁스 프리 에너지, 델타 G 값이죠. 이 깁스 프리 에너지는 프로덕트의 에너지 값에서 출발 물질인 리에이전트 에너지 값을 뺀 값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덕트 반응이 일어난 프로덕트는 리에이전트보다 좀 더 안정한 낮은 에너지 값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덕트보다 리에이전트의 에너지 값이 높은 것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반응에서는 델타 G 값은 마이너스를 갖는, 네거티브한 숫자를 갖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일반적인 반응에서는 릴리스가 되는 것이죠. 왜? 프로덕트의 에너지 값이 낮기 때문에, 리에이전트보다.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에너지가 릴리스가 되면 이 반응은 엑소고닉 반응이라고 이야기해서 자발적인 반응인 것이죠. 자발적으로 스폰테이니어스하게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델타 G 값이 네거티브한 값을 갖는 것이죠. 반면에 엔도고닉 같은 경우는 델타 G 값이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즉 리에이전트 에너지보다 프로덕트 에너지 값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는 델타 G 값은 플러스를 갖게 되고, 이 경우는 자발적 스폰테니어스한 반응이 일어나기가 무척 어려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엑소고닉 반응으로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제 스탠다드 프리 에너지 체인지에 대해서 이퀘이션을 볼 텐데요. 델타 G 스탠다드 값은 K 이퀴벌런트 값과 로그 마이너스 로그에 해당되는 그런 관련을 갖고 있고, 여기에 가스 콘스턴트 1.987 칼로리 곱하기 절대 온도 켈빈 값을 곱한 그런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표준 조건을 뭐로 보냐면 기압은 1기압, 그리고 그 온도는 298 켈빈, 즉 25도씨에 해당되는 조건에서의 델타 G 값을 우리가 스탠다드 프리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깁스 프리 에너지는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두 개, 엔탈피 체인지 델타 H 값, 그리고 엔트로피 체인지 델타 S, 이 두 개만 더 리뷰를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엔탈피 체인지를 하면 그 본드가 깨어지거나 만들어질 때 에너지가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에 대한 이야기가 엔탈피 체인지가 되겠고요. 여기도 역시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할 텐데, 엑소소믹한 것은 리액션에 의해서 일어났을 때 그 열이 릴리스가 되는 것이죠. 즉 발열 반응에 해당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반응은 발열 반응이 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스폰테니어스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는 엔도서믹인 경우는 본드가 끊어지면서 그 반응이 열을 옵소프션을 하는, 즉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엔도서믹은 엑소서믹보다는 좀 더 자발적으로 일어나기가 무척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엔탈피 체인지는 엑소서믹과 엔도서믹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개념은 엔트로피인데요. 엔트로피는 알다시피 그 화합물 자체의 랜덤니스가 어떻게 변하는 것이죠. 즉 델타 S가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랜덤니스가 인크리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랜덤니스가 인크리스 한다는 이야기는 솔리드와 리퀴드를 대비를 하면 리퀴드의 델타 S가 높은 것이고, 리퀴드와 가스를 비교를 하게 되면 그 가스가 리퀴드보다는 델타 S가 더 높은 값을 갖는 것이죠. 플러스적으로. 그렇게 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깁스 프리 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 엔탈피, 세 번째 엔트로피,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퀘이션, 상관관계를 만들게 되면 깁스 프리 에너지 값, 뭐 스탠다드 값으로 볼 수도 있고는 엔탈피 체인지 마이너스 켈빈 온도, 절대 온도죠, 곱하기 델타 S, 이렇게 연관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깁스 프리 에너지는 엔트로피에 반비례하지만 엔탈피에는 정비례합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일반 화학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 안에 있는 그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게 되면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D값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그 25도씨, 즉 298 켈빈 온도에서 가스 페이스 상태의 몰레큘을 만들 때 A와 B가 끊어지면서 A 레디칼, B 레디칼이 나올 때 이때 나오는 에너지 값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에너지 값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 본드가 더 스트롱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값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뭐 요거는 이 본드에서 그 열의 변화를 측정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 힛, 열의 변화를 알 수가 있다.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트랜지션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소개를 할 텐데요. 그 에틸렌과 HBr이 에디션 반응을 할 때 첫 번째 반응에서 카보케타이온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고, 이때 만들어진 플러스를 띄고 있는 카본 쪽으로 여기서 만들어진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 브로모 마이너스가 쉽게 에디션이 되는 빠른 속도로 패스트 리액션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면 브로모 에탄올이라는 에디션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거에 대한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X축은 이제 반응이 진행되는 시간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Y축은 그때 어떤 상태별로 에너지 레벨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를 Y축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 에틸렌과 HBr이라는 레이전트를 기준점으로 봤을 때 1번 단계에서 점점 에너지 값이 올라가다가 가장 정점을 찍는 이 단계를 우리가 트랜지션 스테이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라 하면 1번 단계에서 파이 본드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롬페 일렉트론 한 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애시딕한 하이드로젠을 어택을 하기 해서 새로운 본드를 만들기 바로 직전, 그리고 동시에 HBr에 있는 본드가 끊어지면서 Br-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기 바로 직전, 그 상태의 에너지 값이 가장 높은 에너지 값을 갖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트랜지션 스테이트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경유를 해서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인 카보케타이온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럼 에너지 값이 다시 좀 낮아지게 되겠죠. 이 상태가 카보케타이온 첫 번째 인터미디에이트
인터미디에이트 형태, 요게 이제 첫 번째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되는 것이죠. 요 뒤는 지금 빠져 있는데요. 다시 두 번째 단계에서 BR-가 에디션이 되는 요 단계는 다시 한번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낮게 그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게 돼서 최종 안정한 브로모에탄이라는 프로덕트를 만들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요거는 결과적으로 첫 번째 반응에 대한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 리에이전트와 트랜지션 스테이트 간의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라 하면 리에이전트로부터 트랜지션 스테이트예요. 최종 프로덕트가 아니고 트랜지션 스테이트 사이의 에너지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반응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이 에너지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속도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가장 높은 그 에너지 값을 갖는 단계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었죠. 해서 좀 전에 구두로 설명을 했지만 그 에틸렌의 파이 본드가 끊어지면서 왼쪽 카본은 플러스, 그 다음에 한 쌍의 럼프 일렉트론이 오른쪽 카본에 잠시 이동한 다음에 애시딕한 하이드로젠, 즉 프로톤과 새로운 본드를 만드는 카본과 하이드로젠, 새로운 본드를 만들기 바로 직전, 그리고 HBr의 본드가 끊어지면서 BR-가 새로운 뉴클레오타일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지기 바로 직전, 이 직전, 이 상태를 우리가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여기 있는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트랜지션 스테이트에 만약에 도달이 되었다면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을 갈 텐데요. 카보케타이온을 만드는 오른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 거꾸로 리에이전트로 다시 돌아와 버리는 리버서블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트랜지션 스테이트 값의 에너지 값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충분한 에너지가 보급이 안 된다면 출발 물질로 돌아오는 그런 반응이 발생할 확률이 더 올라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크게 네 가지 그 에너지 다이어그램 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A와 B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출발 물질 대비 프로덕트 에너지 값이 낮은 것이죠. 그래서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이러한 반응 패턴은 앞에서 프리깁스 에너지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엑소고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C와 D인 경우는 출발 물질보다 프로덕트 에너지 값이 높아요. B도 출발 물질보다 프로덕트 에너지 값이 높기 때문에 엔도고닉한 그런 특성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A와 B의 차이는 무엇이냐? 요거는 보면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의 차이가 있죠. 여기가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각각 존재하고 있고, 델타 G 액티베이션 값은 상대적으로 A가 B보다는 훨씬 적은 상태인 것이죠. 따라서 A와 B가 엑소고닉한 특성은 공통이지만 반응 속도는 A가 훨씬 빠를 것이다 하는 것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C와 D인 경우는 엔도고닉한 특성을 갖는 것은 공통적이긴 하지만 역시 C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보다는 D 반응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무척 커요. 따라서 C 형태를 갖는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훨씬 D보다는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비교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 챕터 6 그 이후에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리액션을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첫 번째가 서머다이나믹 컨트롤 리액션이 있고, 두 번째는 키네틱 컨트롤 리액션이 있는데, 서머다이나믹 컨트롤 리액션이라 하면 프로덕트의 에너지가 더 낮은, more 스테이블한 그런 쪽으로 반응이 더 잘 간다 하는 것이고, 키네틱 컨트롤 리액션이라 하면 반응 속도가 빠른 쪽을 선호하는 그런 두 가지 그 패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프로덕트의 에너지 값보다는 B의 에너지 값이 낮은 것이죠. 즉, 이 프로덕트 기준으로 보면 A 형태보다는 B로 가는 것이 훨씬 안정한, more 스테이블한 프로덕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B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서머다이나믹 컨트롤이 되는 그런 리액션이 될 것이고, 반면에 A 다이어그램인 경우는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낮음에 따라 반응이 더 빨리 진행된다고 그랬죠. 이 경우는 키네틱 컨트롤이 되는 그런 리액션이다 라고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두 개도 똑같은 이야기죠. C인 경우는 반응 속도가 빠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키네틱 컨트롤이 되는 그런 리액션이고요. D는 키네틱 컨트롤이 힘들겠죠. 왜?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높아서. 반면에 프로덕트의 에너지 값은 이렇게 큰 차이는 안 나 보이는데요. 좀 더 안정하기 때문에 C보다는 요거는 서머다이나믹한 그런 컨트롤에 의한 반응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 카보캐타이온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원 스텝 이상, 투 스텝 이상이 되는 그런 반응인 경우는 필수적으로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가 꼭 만들어지게 됩니다. 것이죠. 그래서 이 인터미디에이트는 출발 물질의 리에이전트하고도 구조가 다르고 최종 프로덕트하고도 구조가 다른 그런 중간 단계의 뭔가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틸렌과 HBr의 그 에디션 반응인 경우도 카보캐타이온이라는 리에이전트하고도 구조가 다르고 최종 프로덕트하고도 구조가 다른 이런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듭니다. 이 인터미디에이트 구조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최종 프로덕트에 대한 반응 구조를 그 화학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의 에너지 다이어그램인데요. 첫 번째 그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카보캐타이온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다음 Br-에 의한 에디션 반응이 두 번째 단계에서 빨리 일어나지만 낮긴 하지만 다시 두 번째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경유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반응의 델타 G 값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두 번째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첫 번째 반응이 전체 반응 속도를 좌우하는 레이트 디터미네이팅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 프로덕트인 브로모 에탄의 에너지 값은 리에이전트보다는 낮은 more 스테이블한 그런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챕터 6 같이 공부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챕터 T를 통해서 에틸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쪽에 대한 화학적인 특성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